우선 소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보통 발표를 하면 이제 공학하시는 분들이 많은 자리에서 이제 수식도 얘기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또 공학 말고 인문, 행정, 사회, 정책 여러 전문가분들이 계셔서 AI가 어떻게 실제 우리 사회에 적용될 때 어떤 점들을 더 고려해야 되나 저도 많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설명가능 인공지능 기술 입장에서 좀 더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리고 몇 가지 좀 제가 부족하나만 시사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많이 다가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인공지능 스피커도 있고 뭐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도 있고 한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게 지금 이게 미션 크리티컬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나 의료나 금융이나 국방 이런데 혹시 잘못되면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 저는 설명성이 또 투명성이 이제 보틀넥, 영어로 보틀넥, 그러니까 꼭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적용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버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가 난 이후로도 테슬라 자동차가 계속 사고가 나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여러 인공지능 모델들이 완벽하게 이해되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내가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고가 나면 그 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계속 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EU가 보통 AI 플랫폼 서비스의 소비자로서 이제 많이 작용하는데, 공급자로서는 이제 미국과 중국이 많이 하고, 그래서 EU가 주도적으로 이제 일반 정보 보호 규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중에서 잊혀질 권리, 그리고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제한, 그리고 설명을 요구할 권리, 그리고 이제 이게 집행이 되면 이제 이런 규정을 위반했을 때 전 세계 매출의 최대 4%인데, 이 중에서도 좀 중요한 게 저는 AI에 대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받고 싶지 않아요. 혹은 이제 왜 이런 의사결정이 내렸는지를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이제 제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 설명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보통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설명의 소비자가 두 군데가 제일 크게 있는데, 하나는 개발자예요. 모델을 개발을 하다 보면 디버깅 툴로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거를 우리가 설명을 얻고 싶고,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이제 소비자는 정말 소비자입니다. 이 AI 툴을 쓰는 사람. 만약에 이제 우리가 무슨 AI 툴을 썼는데 잘못된 거 같거나 아니면 잘 되고 있나 이런 것들이 궁금할 때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제 생각에는 이런 정책을 세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어려운 게 그 설명에 소비자가 원하는 설명과 실제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에 검증하는 설명을 같이 검토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소비자 입장에서 이 AI 모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이해해야 되지만, 개발자들이 보통 이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걸 고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아주 기술적이지는 않아도 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스펙트럼이 넓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AI가 우리 삶에 많이 이제 가까이 다가오는 거를 많이 보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EU가 이번에 AI에 대한 조화로운 규칙 수립 및 개정 입법을 제안을 해서 이제 2022년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발효하려고 하는데, 제일 큰 건 고위험 AI는 설명성이 없으면 벌금이 최대 전 세계 매출 6%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고위험 AI가 그러면 뭐냐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려보면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센싱을 하는 그런 장비, 그리고 인프라에 관련되는 물이나 가스나 뭐 수도 같은 이런 핵심 인프라에 대한 것, 그리고 이제 요새 코로나라서 온라인으로 이제 강의도 많이 하고 학생들의 진도 평가도 하는데, 학생의 이제 평가가 자동으로 되는 것들은 설명을 해야 되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요새는 이제 재택근무 같은 거 하니까 미국 회사는 특히 IT 기업들은 업무를 티켓 시스템이라고 업무를
할당을 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이 일을 빨리 끝냈는지 혹은 딴 사람들에 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들을 온라인으로 하는데, 그래서 인사평가가 훨씬 더 정량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하고, 개인의 신용도 평가가 AI가 하는 것, 그리고 피고인의 뭐 감정 상태 이런 게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벌금도 이제 EU에서 계속 물고 있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이제 우리 삶에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신용평가 모델에 대한 AI, 그거에 대한 설명성, 그리고 제조 과정에서 AI 설명성 이런 것들 의료에서도 많이 쓰는데, 제가 뭐 좀 약간 농담 삼아서 앞으로 좀 되게 이슈를 할 만한 게,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 자동차는 설명관에 인공지능이 탑재돼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라고 언젠가 조만간 얘기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이제 AI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1, 2, 3, 4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1, 2단계는 그래도 사람이 책임을 지고, 그리고 3, 4단계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는데, 뭐 이런 거죠. 택시 운전 기사님이랑 같이 타고 갈 때는 만약에 길이 내가 이쪽으로 가는 길인데 길이 좀 바뀌어졌다고 하면, 길이 좀 자동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면 왜 이 길로 가세요라고 하면 아 여기 앞에 공사를 하니까 그 길로 가요라고 하면 AI 시스템이 그냥 자율주행 차인데 자기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설명 없이. 그러면은 물어보고 싶으면 콜센터에 전화해야 되고, AI 시스템이 나한테 얘기 못 해주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만약에 이제 AI 시스템이 가다가 이제 급정거를 했다고 하면 왜 급정거를 했어요라고 하면 이제 택시기사 분한테는 아 여기 앞에 뭐 강아지가 이렇게 뛰어와가지고 정지를 했어요. 아니면 앞에 지금 뭐 신호등이 갑자기 바뀌었네 이런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그런 설명성이 없으면 사실 사람이 신뢰를 얻기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왜 이런 의사결정들이 내려졌나, 이게 자율차의 문제인가 부품의 문제인가 아니면 외부에서 이 사고가 나도록 한 누군가의 문제가 있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원리를 잘 알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고, 제 생각에는 자율차가 이제 GDPR 이후에서 발행하는 이런 이제 새로운 고위험 AI에도 들어 있고, 그리고 꼭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이 가까워져서 자율차는 조만간 설명성에 대한 이슈가 크게 부각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각국에서 설명 가능 인공지능에 대한 이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 이제 그 중에서는 블랙박스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AI를 설명하고, 데이터가 적은 경우에도 이걸 잘 설명할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또 우리나라에서도 진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설명 가능 인공지능 연구가 한 54개월 정도에서 막바지에 다다랐고, 그래서 저희 이제 센터에서는 이렇게 카이스트 설명 가능 인공지능 연구센터인데요. 외국에 있는 이제 달파나 아니면은 TU 베를린, 그리고 의료나 제조 여러 분야의 서비스를 또 제공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제가 뒤에 자세히 좀 설명을 예시로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센터가 사실 뭐 이건 저희 연구센터 홍보를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제 과기부에서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주셔서 250명 정도가 연구를 하고 있고, 2019년부터 3년 정도 동안 이제 성과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세계적인 학술 대회에서 이제 70편 가까운 논문도 내고, 학술지에 35편, 그리고 또 설명 가능 인공지능의 책이라고 대학원에서 공부할 만한 그런 책을 또 저희 같이 연구하시는 크라우스 뮬러 교수님이 내시고, 또 달파의 프로그램 매니저와 함께 설명 가능 인공지능 리뷰도 저희가 또 작성하고, 국제 연구 협력이나 워크숍 이런 것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산업화, 상용화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지금 설명 가능 인공지능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에는 저는 규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 근데 이제 어떤 정도까지는 설명을 제공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설명을 제공하는 게 좋은 표준인가, 사람들은 어떤 설명을 더 좋아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는 아직 좀 부족하니까 이제 각각의 이제 산업마다, 그리고 원하는 사람마다
다른 인터페이스도 다른 설명을 이제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해결하는 방법은 또 이제 표준화를 하는 거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과기부에서 주도해서 저희 이제 기술적으로 저희가 서포트하고 이제 설명 가능 인공지능 국제 표준도 신청돼서 승인돼서 지금 많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이제 같이 하는 이제 회사에서 그 창업 자금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설명 가능 인공지능 코드랑 데이터 그리고 튜토리얼도 온라인으로 제공을 해서 지금까지 한 16만 명 넘는 분들이 저희 튜토리얼 보고 그랬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여자가 한 16만 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기술적인 내용을 좀 맛배기식으로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사실 여전히 그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건 이게 설명 가능 그러니까 인공지능 딥러닝 모델은 안에 이제 뭐 뉴런이라고 하면 셀이 수천만 개가 있는데 어떤 건 수억 개가 있는데 그럼 좋아요. 저희가 하나씩 셀을 다 설명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제가 인공지능 서비스를 쓴다고 할 때도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은 많아야 3문장 정도로 얘기해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뭐 디테일하게 수천만 개의 문장을 적는 게 아니라 아주 제일 중요한 꼭 필요한 몇 개의 제일 중요한 것들만 설명해주면 좋겠는데 그걸 어떻게 할까 이런 건 남아있는데 어쨌든 지금 기술에 대한 설명은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기술적으로는 중요한 게 어떻게 딥러닝을 설명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데이터에서 인과관계를 학습하느냐 이 문제고 저희가 이제 그 중에서도 제일 몇 가지 이제 저희 결과 중에서 재밌는 거 몇 개를 소개를 드리면 이제 저희가 지금 산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시각에 대한 건 데이터만 많으면 충분히 사람보다 잘한다고 지금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저희한테도 여쭤보러 오세요. 아, 지금 모델은 좋은데 요만한 칩에다가 넣어서 지금 저희가 제품 만들고 싶거든요. 그럼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하면 어떤 기술을 써야 되냐? 그 모델 경량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굉장히 큰 걸로 사람만큼 잘 되는데 작은 딥러닝 모델도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저희 이제 카이스트에서 양은호 교수님 연구실에서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여기 이제 그 경량을 하고 나면 설명성이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경량화 하기 전에는 저 버스에다 버스 어디예요? 라고 하면 버스를 찾는데 경량화해서 압축하고 막 해보니까 깨져서 버스요 그럼 못 찾아요. 그래서 이제 양은호 교수님이 알고리즘을 잘 만들어서 압축도 잘 되는데 설명성도 유지되는 그런 이제 모델을 만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상용화에 되게 키 설명성 이슈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설명성을 하다고 하더라도 경량화를 해야 되고 그럼 이런 기술을 통해서 설명성을 담보해야 설명 가능 인공지능으로 자동차의 의사결정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이런 기술들을 저희가 또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제 설명 가능 인공지능 좀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블랙박스 AI가 있고 이렇게 출력이 있고 여기 입력이 있으면 이 출력에 영향을 준 입력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찾아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버스라고 하면 버스 이렇게 색깔이 있었잖아요.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이 안에 블랙박스를 들어가서 분석하는 방법 또 하나는 입력을 바꿔보면서 출력이 바뀌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방법. 사실은 그 개발자들한테도 두 번째 방법이 사실은 좀 더 인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안에를 몰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당연히 이제 기술적으로는 안에를 조작해 보는 방법이 사실 기술적으로 더 진보되고 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조작하는 방법은 성능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제 저희 카이스트의 노영만 교수님 연구실에서 이렇게 조작을 할 때 보통 클래스가 이렇게 많으면 예를 들면 유방암도 있고 폐도 있고 위암도 있고 하면 이렇게 조작할 때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만 조작을 통해서 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서 보면 성능이 더 좋다라는 걸 발견하셔가지고 이 조작으로 하는 방법도 안에를 들여보는 방법만큼 결과가 좋은 그런 이제 세계적인 기술을 굉장히 뭐 개발하셨습니다. 사실 그게 쉽게 구현할 수 있는데 정확하기 때문에 또 굉장히 또 임팩트가 크고 또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한 연구는 되게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쓰일 만한 연구인데 딥러닝이 모델이 수천만 개 파라미터가 있는 딥러닝 모델이 있으면 그 중에 몇 개는 학습이 잘못됐을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보통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분류 문제에서는 오차가 나고 오류가 나고 그리고 생성 모델에서는
이상한 물체가 생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신같이 되거나 아니면 없는 동물이 만들어지거나. 그래서 여기 이제 이미지를 보시면 여기 지금 사람이 턱이랑 볼이 좀 우겨져 있는, 좀 잘 생성이 안 돼 있는 그런 모델이에요. 그럼 저희가 설명 가능 인공지능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디가 문제가 있어요라는 걸 먼저 찾고, 그럼 여기 이제 저기 마스크라고 저희가 적혔는데 여기 턱이랑 볼이 문제가 있네요라고 하고, 그럼 그 턱이랑 볼이 그 문제를 만든 애가 이제 수천만 개 노드 중에서 누군지를 찾고, 그 문제를 만든 애들을 이제 활성화가 못하도록 끄면 이렇게 얼굴이, 이상한 얼굴이 이제 저렇게 되는, 자동으로 고칠 수 있는, 딥러닝 내부의 문제를 자동으로 고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저희가 이제 올해 개발을 완료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얼굴이 좀 우겨져도 좀 이렇게 되고, 저기 밑에 이제 여자분 얼굴이 있는데 모자가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데 생성되다가 제대로 생성되는 걸 보고, 이 기술은 이번 가을에 카이스트 브레이크스루 기술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고, 또 외국 블로그에서 저희 논문이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에도 아카이브를 보고 이거는 겐으로 생성된 얼굴을 플라스틱 서저리하는 성형수술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시계열 딥러닝이 있으면 시계열 딥러닝이 막 이렇게 그룹 2N22번이라고 생긴 이렇게 된 시그널을 찾는 그런 이제 그 CNN 뭐 패턴 매칭이라고 하면 이제 이 노드는 저렇게 생긴 패턴을 찾는 거예요. 실제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고, 그럼 실제 데이터에서 어디를 봐서 얼만큼 더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가 저희가 찾아서 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B랑 A가 둘 다 빨갛게 보이는데 그 B랑 A가 의사결정에 중요하게 관여했다는 건데, 저희가 만든 밸류 LRP 플랫이라는 걸 보면 A의 기여도가 B보다 2배만큼 더 높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보면은 둘 다 기여를 많이 한 것 같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똑같이 CD는 색깔이 비슷해 보이지만 그 이제 기여도가 A, B에 비해서는 낮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이제 인과관계를 자동으로 찾는 게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그게 제가 설명이라는 거를 이제 뭐 철학적으로나 인문학적으로 그 공식적으로 배운 적은 없어요. 근데 설명이라는 것을 계속 그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인과관계를 확인을 해서 학습하고 이 원인 때문에 이렇게 나왔어요라고 설명해 주면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인과관계는 상식에 이제 우리가 적혀져 있고, 그럼 데이터에서 있는 인과관계를 그 모델이 학습했는가, 혹은 데이터에 있는 인과관계를 학습하면 설명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설명 가능 인공지능은 데이터에 있는 인과관계를 학습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제는 요즘 인공지능 중에서는 이제 그 자기지도 학습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데이터가 있으면은 레이블이 특별히 없이도 자기가 스스로 학습을 하는 겁니다. 네. 어떻게 학습을 하냐면 뭐 빈칸 채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글을 보시면 Displace is small and crowded, but the service is quick이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small, crowded, quick.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람들이 AI 모델 학습하기 위해서 중요한 단어를 이렇게 밑줄을 쳐줬어요. small이랑 crowded, quick 이런 리뷰를 보면 이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 네, 그 이제 더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지금 서울대 계신데 황성호 교수님 연구실에서 그러지 말고 각각 단어를 빼보자. 빼고 나서 그 이제 문장의 의미가 많이 바뀌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다라고 해서 이걸 자기지도 학습으로 어텐션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로 이런 단어를 자동으로 잘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사람이 다 이렇게 쳐줬어야 되는데 쳐준 거 없이도 이렇게 자기가 그 중요한 단어를 빼보고 빼고 나면은 의미가 많이 바뀌면 중요하구나 걸 자동으로 학습해서 그 키워드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 또 이제 이거는 카이스트 황성주 교수님이 병원이랑 같이 AI 트릭스랑 같이 이제 진행하는 내용인데, 이제 보통 학습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하니까
AI 모델이 특히 의료 같은 데이터는 학습하다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지금까지 제가 학습 데이터 가지고 학습한 건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심정지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해보면 지금 뭐 그 중에서 이제 그 흡연이 미치는 영향, 아니면 혈압에 미치는 영향, 아니면 다른 약에 미치는 영향이 얼만큼이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는 상호작용 학습이라고 지금까지 AI 모델이 학습한 인과관계 중에 중요한 것들을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주고, 그 중에 의사 선생님이 OX를 이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OX를 쳐주면 그 OX를 쳐준 걸로 다시 더 학습을 해서 적은 데이터로도 좋은 성능을 보이는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그 계속 가이드를 주는 그런 모델은 100개 데이터만 있으면 30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 학습한 것과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다. 그만큼 이 경우에는 그럼 의사 선생님한테 지금 내가 학습한 게 뭔지를 잘 설명해주는, 전문가에게 설명하는 인터페이스가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저는 되게 신기한 연구라고 생각하는데, 제로샷 연구라고 하는데 학습하지 않은 거를 답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막 이미지넷 데이터셋 이런 것들은 이제 한계가 보통 이미지넷 데이터셋의 레이블이 뭐 몇천 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체들이 거기 들어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미지를 인식하는 그런 모델이 있는데 사람은 학습을 했고 강아지도 학습을 했어요. 근데 그 안에 원반은 학습을 시킨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사람과 강아지가 가지고 노는 게 뭐냐? 그러면은 뭐라고 답변할까요? 모르죠라고 답변을 하는데, 근데 이제 사람이 이 이미지 인식 모델은 사람과 강아지가 원반을 가지고 논다, 원반을 학습시킨 적이 없는데 사람이 강아지와 원반을 가지고 논다라는 걸 학습한 언어 모델이 같이 있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날리지 그래프라고 하는데 이런 사전 지식들이 있어서 사람이 이제 강아지와 가지고 노는 것들은 보통 풀밭에서는 원반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정보를 가지고, 한 번도 사람이 걔가 원반이라는 걸 알려준 적이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노나요? 라고 원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답할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사실 이것도 이제 물체들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학습할 수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통 멀티모달이라고 할 때 이제 사람이 눈으로 보는 거, 청각으로 듣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좀 창의적인 방법으로 그 정보를 잘 이렇게 취합을 하면 좀 더 똑똑해지기도 하고 설명을 잘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이런 이 설명 가능 인공지능 기술을 현장에 많이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막 예를 들면 포스코의 스마트 고로가 이제 지금 조업을 하면 문제가 생기거나 잘 되거나 하면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지,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에서 오염이 났다고 하면 암모니아가 그 오염이 어떤 장치 때문에 그렇게 생겼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의료 시설에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누가 이제 상태가 호전되거나 나빠지거나 하면 무엇 때문에 그런지,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인터넷 기업들에서 생성 모델 만들 때 예를 들면 빅스비 모델을 만들 때, 그럼 빅스비 모델을 만드는데 그게 이제 학습하는데 하루 정도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학습을 하고 나서 문제가 좀 생기면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고칠지, 이런 것들이 설명 가능 인공지능이 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AI 트릭스가 바이탈 케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제 중환자실을 모니터링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치사율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면은 무엇 때문에, 지금 열이 나기 때문에 치사율이 올라갔는지, 아니면 항생제를 먹었기 때문에 치사율이 내려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리포팅 해주면서 중환자실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리고 저희도 또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이랑 같이 급선 신손상을 이제 이제 줄일 수 있는 그런 설명 가능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서울대 병원에서 임상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는 48시간 후에 급성 신장 손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수술하고 와서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졌어요. 아니면 떨어져야 되는데 올라갔어요. 지금 약을 먹었을 때마다 이 사람 상태가 나빠졌어요.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포스코 포항 제철소에서도 이제 스마트 고로를 적용하고 난 다음에 조업자들한테
왜 이런 조업을 AI가 했는지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설명하는 인터페이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AI가 하라는 대로만 따라가면 그 사람이 좀 거부감이 있는데 왜 하라고 했는지 하면 선택적으로 안 따라할 수가 있거든요. 증빙도 되고 그리고 정당화도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때 저희 연구를 이제 포스코에서도 상도 주시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용평가에 대해서 AI 모델 적용하려고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에 왜 어떤 사람은 대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나라는 정책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 룰 가지고 움직이지만 사실 룰이 많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에서 이제 지점장님들이나 이렇게 자의적으로 결정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AI 모델을 가지고 참조해서 할 때 설명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아까 자율주행 자동차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에도 이런 설명 가능 인공지능들의 기술이 많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 외국에는 스타트업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부분이 아마 제일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긴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국제 표준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과 사람이 같이 살아가는 문화나 혹은 생태계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제 당연히 이제 AI 시스템이 그냥 우리가 엔터테인먼트로 쓰는 거는 상관없어요. 사실 뭐 아나운서가 뭐 말하고 아니면은 뭐 인공지능 스피커랑 대화하고 이런 거 좀 틀려도 되는데, 좀 더 중요한 이제 미션 크리티컬 돈이나 생명이나 재산이나 아니면 나의 직장, 직접적으로 AI가 계속 이제 관여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체계를 체계적으로 잘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막 일괄적으로 AI를 쓰지 말라던가 아니면은 일괄적으로 그냥 무조건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체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에게 더 맞는 그런 이제 규칙은 아니지만 문화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제도도 만들고 하는 게 중요하고,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국제적으로 이제 표준을 만들기 시작해서 어떤 정도는 최소한은 이제 적용해야 되고, 예를 들면 EU가 만든 그런 것들 중에 몇 가지는 너무 좀 규제가 강하다든가 이런 것들도 표준에 반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례가 지금 표준화 작업반 할 때 이제 또 인용도 되고 저희가 지원도 해드리고 해서, 이런 것들은 또 우리나라가 이제 설명 가능 인공지능은 이제 주도하는 그런 기관이다, 그런 나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설명 가능 인공지능은 그래도 아직도 여러 질문들이 남아 있고요. 수천만 개 뉴런을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나요? 잘 작동하는지. 그리고 AI 모델의 성능도 높일 수 있나요? 이렇게 설명 가능 인공지능 쓰면 성능이 떨어지진 않나요? 그럼 성능은 구체적으로 그 각 응용마다 어떻게 평가하나요? 어떤 설명을 내야 되나요? 어떻게 만족할 수 있나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많이 이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뉴스레터를 최근에 만들었는데요. 이제 이것도 네, 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